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나라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에 대한 지식에 정통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공부하느냐? 쉽지 않죠. 그래서 강의로서 여러분이 도와드리겠다는 거죠. 여러분, 필기시험 합격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필기시험을 합격을 하면은 마치 어떤 생각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냐 하면, 전부 다는 아니지만 시험이 거의 다 된 듯한 그런 생각을 하시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시험을 겪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필기시험 합격은 겨우 1차 관문을 통과한 것에 지나지 않아요. 필기시험을 여러 번 합격하더라도 최종 시험에 2차, 3차 시험에, 3차 시험에 최종 합격하지 않으면 대통령 경호처 직원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직시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필기시험은 당연히 합격해야 되지만 필기시험 합격한 것이 최종 합격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최종 합격을 위한 그 과정에 시험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시험 대비를 하는 그 기간이 여러분에게 넉넉하게 주어지는 기간인가요? 올해는 어땠죠? 작년하고 올해가 바뀐 게 그거죠. 더욱더 그 간격이 좁아졌죠. 1차, 2차, 3차가. 필기시험을요, 10월 중순에 보고 10월 말이면 거의 전형이 끝나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11월 초에 합격자가 발표나고 최종 합격이 12월 달에 발표가 나요. 여러분, 필기시험을 내가 합격했는데 필기시험 이후에 주어지는 그 과정의 시험들이 너무 촉박하게 다음날 그 다음날 이런 식으로 촉박하게 이어져 있단 말이에요. 논술시험, 면접시험,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세부적으로 심층 면접에 들어가면은 2분 스피치도 있어요. 그래서 각종 그 시험 테스트하는 유형을 통해서 적절한 인재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과정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을. 그러면 그런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여러분이 과연 경호처 직원이 될 수 있는가? 될 수 없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필기시험을 준비할 때부터 뭐를 준비해야 된다? 2차, 3차, 1차, 2차, 3차를 동시에 준비해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필기시험을 준비할 때 먼저 주어지는 게 필기시험이니까 필기시험 대비를 최우선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필기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2차, 3차 시험에 해당되는 3차 시험에 해당되는 내용도 같이 여러분들 해야 됩니다. 필기시험 합격하고 난 뒤에 이어지는 최종 시험까지 그 기간이 불과 보름이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바뀔지 물론 모릅니다만은 그렇다고 생각했을 때 준비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필기시험 준비할 때 그 나머지 3차 마지막 전형까지의 시험의 과정을 머릿속에 넣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준비를 에듀피디에서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 제가 출제 경향이 달라지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대비한 거냐 그런데 제가 기본기에 충실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기본기가 뭐냐 이거죠. 전천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문제가 주어져도 당황하지 않고 그죠? 그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 순간의 판단력과 순발력을 가지고 물론 머리에는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지식을 바탕으로 한 판단력이겠죠. 그래서 제가 맡고 있는 과목인 정치, 헌법, 국사, 시사상식은 여러분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한 과목이라고 봅니다. 왜 한 과목이냐? 우리 나라를 지키는 우리나라, 그렇죠? 국방이죠.
국가 안위의 가장 최고 정점에 있는 대통령을 경호한다는 건 국가를 경호하는 거거든요. 국가를 지키는 것이거든요. 국가를 지키는 시험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박식한 사람들이 순간의 판단력에도 한번 어떤 돌발 상황에도 순간의 판단력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경호처 직원이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정치와 헌법, 여러분들 아직 잘 모르시겠지만 정치의 산물이 헌법이에요. 그래서 정치하고 헌법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죠. 시사상식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문학, 예술, 역사, 그죠? 한국사, 세계사부터 다 포함해서, 그죠? 문학, 예술 다 들어가잖아요. 시사상식, 다방면의 지식을 가진 사람을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경호학에서 바뀌었잖아요. 2017년에. 2016년까지는 경호학이었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얘기는 뭐냐면 저의 강의가 시사상식, 한국사도 마찬가지예요. 객관식으로 대비를 하지만 한국사에는 논술이나 토론에 지식이 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 내용을 끄집어내서 논술에도 써먹고 토론에도 써먹고 이분 스피치에도 써먹고 그래야 돼요. 그것이 전천후예요. 여러분, 주관식 시험을 볼 때 찍기식으로 준비하는 사람, 찍은 것이 적중만 하면 최고죠. 그러나 그것은 확률적으로 매우 어려워요. 더군다나 대통령 경호처 시험처럼 매년 출제 경향이 다르다라고 공언을 한 마당에 여러분들이 그 작년에 기출문제만 매달려서 준비하던 그런 방법으로 2018년 대통령 경호처 시험 직원 시험 대비를 하시려고요.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본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강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자소서도 있죠. 자소서가 끝까지 갑니다. 자소서를 가지고 나중에 최종 면접에서도 질문을 하는데 자소서의 글 한 글자, 한 구절 하나하나가 여러분에게 질문이 돼서 돌아올 수 있는 것이고 또 본인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인데 생각보다 자소서에 대한 생각들이 그냥 잘 쓰면 되지 하는 막연한 생각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겪어보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 짧은 시간 내에 판단을 해야 되는, 어찌됐든 그걸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시험, 그 도구라는 시험, 필기시험이면 필기시험, 면접이라는 그 도구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과시적으로 보여주는 거는 평가자들이 다 알아요. 그거를 그렇게 그런 걸 이게 과시다, 자랑이다, 그런 걸 모를 정도의 평가자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자소서를 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랑이 아니라 자기의 속에 있는 진실성, 진정성을 드러내 보이는 내용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각자 개인마다 살아온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달라요. 그것을 제가 첨삭을 할 것입니다. 제가 글을 쓰겠다는 게 아니고 그건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이 쓴 내용 중에 본인의 표현력으로 본인의 장점인데 그걸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을 드러내도록 도와드리겠다는 거예요. 제가 수많은 자소서 첨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거의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은 시험이 되고 한 사람은 시험이 안 되는 걸 봤어요. 성격상에 있어서 큰 차이도 없어요. 그 성격을 잘 알 수도 없거든요. 짧은 시간에. 어떻게 잘 드러내느냐? 자랑하는 식으로 드러낼 것인가? 내가 국가를 지킬 사명감을 가지고 있고 그런 가치관을 애국심이라는 걸로 똘똘 뭉쳐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표현을 하셨나요? 처음 하시는 분은 하셔야 되고 한번 경험이 있으신 분은 더욱더 그 자소서에 매달리셔야 돼요. 자,
자소서뿐만이 아닙니다. 면접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면접도 있고 또 한국어 면접인데 그 면접에 대한 것도 저는 면접 있죠. 그리고 논술 있죠. 그리고 또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냐면 심층 면접에 2분 스피치라든지 각 주제에 관한 의견들을 얘기하잖아요. 토론. 저는 이것은 하나라고 생각해요.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분야에 대한 지식을 많이 쌓게 돼서 쌓았단 말이에요. 제가. 그러면 그것을 말하는 것이 토론이고 그것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 논술이고 그것을 더욱더 압축해서 말하는 것이 2분 스피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수단이 다른 거예요. 지식은 같은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문화, 문학, 예술까지 다양한 지식을 익힌 뒤에 그것을 말하는 거, 쓰는 거 이런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소서 같은 건 자기를 드러내는 거 그리고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엔 태도도 깔려 있거든요. 태도도 평가하거든요. 내용도 내용이지만 말하는 사람의 태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국가관을 읽어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충이 뭐냐? 충이 뭐죠? 국가에 충성한다는 충이 뭐죠? 제가 여러분한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충이 뭐고 신이 뭐고 지가 뭐고 통이 뭐고 여러분들 대통령 경호처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충신 지통을 바탕으로 한 균형감 있는 능력을 요구한대요. 냉철한 판단력 그리고 두뇌와 순발력을 갖춘 사람 충신지통입니다. 여러분 충이 뭡니까? 신이 뭡니까? 지가 뭡니까? 통이 뭡니까? 청와대 사이트에 있는 내용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의 언어로 바꿔서 얘기를 해야 돼요. 청와대 사이트에 있는 충의 내용을 그대로 달달달 외워서 충이 뭐냐고 대답했을 때 그러면 그건 어느 정도 점수를 맞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정의 개념 외에 자신이 생각해온 나라의 충이라는 건 이런 거다.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의 가치관과 국가관을 읽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토론과 면접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기술이 있겠죠. 어떤 토론에 임하는 기술, 태도.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개념의 정의예요. 충이 뭐냐 이거죠. 할 말이 부족할 때도 개념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것은 제가 본 강의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술에서 쓸 얘기가 없다. 질문이 주어졌는데 갑자기 막혔다. 개념으로 돌아가야 돼요. 개념에서 풀어내야 돼요. 그것은 제가 논술, 토론, 면접 그 과정의 강의에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막연히 사탕발림으로 내용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정확한 지식과 깊은 지식, 깊고 넓은 지식을 가지고 대답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답의 방법이죠. 그 대답은 말로 하든 글로 하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논스톱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